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어, KBS 본관 1층에 있습니다. 여기 회의실이고요. 미리 양해 말씀드리면 제가 이제 조금 있다가 방송을 앞두고 있는데 그래서 좀 먼저 방송국에 왔고 여기 회의실에서 방송을 합니다. 근데 7시부터 에어컨이 꺼져요. 중앙공조식인데 에어컨이 꺼진 상태여서 제가 선풍기를 좀 개인 선풍기를 앞에다 틀어놨습니다. 그래서 소리가 좀 안 좋게 나더라도 좀 양해를 해주시고 주변에 지나다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럼 이제 소리가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 점 좀 양해 말씀드리고 소리가 안 좋거나 또 여기 와이파이도 KBS 와이파이를 이용하고 있는데 역시 소리가 좀 이렇게 전달이 좀 지연되거나 하는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끊기거나 그런 부분이 있어도 좀 양해를 구하고 바로 지금부터 이제 분석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9시 31분 시점으로 미국 GDP가 발표됐습니다. GDP 확정치가 발표된 거예요. 근데 이 확정치에 대한 기대치가 1.3%였어요. 근데 이번 확정치는 1.4%니까 어떻게 보면 기대치, 기대치보다도 높게 나온 거예요. 높게 나온 거예요. 또 그러니까 이 GDP를 발표할 때 해당 분기가 지나면 1분기가 지나면 약 28일 후에 이제 속보치가 발표돼요. 그 속보치가 발표되고 나면 그 다음 또 약 한 달 정도 있다가 그때 한 40일 정도 지나면 잠정치를 발표해요. 잠정치가 발표된 다음 또 시간이 지나서 지금 시점에 이제 약 3달 만에 90일 만에 확정치가 발표되는 거예요. 그래서 잠정치, 속보치, 잠정치, 확정치 이렇게 발표가 됩니다. 네, 미국에서는 그 표현을 보신 것처럼 영어로 advance estimate이라고 표현하고요. 이게 속보치죠. 그다음에 second estimate 이게 잠정치고요. third estimate 이게 확정치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초반에 발표됐을 때만 해도 1.6%가 나오면서 미국 경제가 종전보다 굉장히 많이 꺼지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왜냐하면 23년 3분기 4.9%, 23년 4분기 3.4%, 굉장히 높은 성장세를 지속하다가 이번에는 1.4, 1.6%로 떨어졌었던 거예요. 속보치가 발표될 때. 그때 미국 경제가 뭐 스태그플레이션 오는 거 아닌가 이런 우려가 있었던 거예요. 그랬는데 또 이 두 번째 발표가 되는데 그거보다도 더 낮게 나타났어요. 역시 스태그플레이션 오는 거 아닌가. 물가는 안 잡혔는데 경기는 굉장히 안 좋아지는 거 아닌가. 급속도로 뭐 하드 랜딩 오는 거 아닌가. 뭐 이런 공포감이 또 돌았었던 거예요. 그 지점에. 근데 이번에는 또 1.4%로 발표되면서 미국 경제가 어쨌든 종전보다는 그렇게 강한 침체는 아니구나. 또 확정치가 더 정확한 숫자니까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게 만들죠. 이걸 좀 종합해 본다면 어쨌든 종전처럼 기대했던 것처럼 미국 경제가 나홀로 굉장히 강한, 물론 지금도 강한 거고요. 1.4%도 강한 거예요. 물론 강한 거긴 하지만 종전처럼 정말 이렇게 강할 수가 있나 이런 생각을 하다가 나름 경기가 둔화되는 양상으로 접어든 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장의 기대가 바뀐 것하고 추세적으로 둔화하는 흐름으로 전개되는 것하고는 다른 거예요. 두 가지를 좀 달리 보셔야 됩니다. 물론 내일 주식시장, 지금의 채권 시장에는 기대치보다 높게 나타난 사실 이게 더 작용하는 거예요. 1.3보다는 높게 나온 거. 시장의 기대치도 1.3이었는데 역시 그보다도 높게 나온 거에 반응을 하니까 물가 잘 안 잡히겠네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그런 어떤 영향이 있겠죠. 그러니까 내일 장에는 물가가 잘 경제가 탄탄하니까 물가가 잘 안 잡히겠네 하는 생각을 만들겠죠. 그게 이제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와 추세적인 이야기는 달라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추세적인 이야기는 이렇게 봐야죠. 그죠?
추세적으로는 어쨌든 경기가 둔화하는 흐름으로 가긴 가겠구나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제가 한 단계 더 들어갈게요. 왜 이렇게 변화하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속보치, 잠정치, 확정치 이렇게 발표되는데 이거는 속보치, 잠정치, 확정치 이거는 사실 이제 한국식 표현입니다. 미국에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첫 번째 발표치랑 뭐 두 번째 발표치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근데 제가 지금 여러분들께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속보치는 뭐냐? 이 보시는 것처럼 그러니까 여기 22년 10월 27일이니까 7, 8, 9월이 3분기잖아요. 3분기가 지난 27일 날 발표되죠. 그러니까 약 27, 8일이 경과된 날 발표되는 게 속보치예요. 여기 보이시죠? 그리고 그것으로부터 대략 한 또 30일 정도 지나면 잠정치가 발표되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그리고 또 그것으로부터 한 20일 정도가 지나면 확정치가 발표되는데, 그러니까 해당 22년 3분기 GDP 발표가 3번에 걸쳐서 발표되고 수정되면서 확정치화 되는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22년 3분기 GDP 같은 경우는 2.6으로 발표했다가 계속 상향 조정했었던 때가 있고요. 22년 4분기 GDP 같은 경우는 2.9%로 높게 발표했다가 하향 조정했던 때도 있고요. 역시 23년 1분기 GDP는 1.1%로 매우 낮게 발표했다가 상향 조정해서 잠재 성장률 수준으로 확정한 적이 있고요. 그때그때 달라요. 그때그때 다른데 설명 한번 드리면 제가 이건 제 화면을 놓고 말씀드리는 게 맞겠네요. 제 화면을 좀 키워놓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뭐냐? 속보치는 일단 그 해당 분기에 최종달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1, 2, 3월에 최종달이 3월이죠. 그럼 3월 달에 실적치가 채 반영되지 못하고, 왜냐면 내일 PCE가 발표된단 말이야. 물가지표가. 근데 내일 PCE는 몇 월 PCE예요? 5월 PCE예요. 그러면 6월 달에는 6월 통계가 채 없는 거예요. PCE 통계를 예를 든다면. 그런 것처럼 1, 2, 3월 중에 3월 달 안에는 3월 달 실적치가 거의 없는 거예요. 그러면 1, 2, 3월 1월, 2월 달의 통계를 주로 하고 3월 달은 이제 추세만 고려해서 추정한 GDP 통계가 속보치예요. 물론 정확성은 다소 떨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의미는 뭐냐면 어쨌든 신속하게 이 경제 주체들에게 정보를 제공한다는 또 뭐 굉장히 중요한 의미도 있어요. 물론 잠정치는 그 1, 2, 3월이 끝나면 그로부터 70일 후에 발표되니까 약 2달 이상 지나서 발표하니까 그 사이에 3월 달 지표라든가 뭐 2월 확정치라든가 이런 게 또 추가적으로 반영되는 것이고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그동안에 발표됐던 실적치를 확정적으로 반영해 나가면서 속보치, 잠정치, 확정치 이렇게 발표한다.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아마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관심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여러분들께 제가 기초적인 이야기를 좀 해봐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여기 보여드리는 것처럼 경제 읽어주는 남자의 15분 경제 특강 이 책에서는 이미 말씀을 드렸죠. GDP가 뭐냐? GDP는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C, consumption, 소비죠. 소비 더하기 그 다음에 I, 이것은 investment, 투자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를 더하면 government expenditure, G 혹은 GX 뭐 이렇게 표현합니다. government expenditure, 정부 지출이에요. 그러니까 가계의 소비와 기업의 신규 투자에는 설비 투자, 건설 투자가 있죠. 투자와 그리고 정부 지출 이런 것들을 합해서 일종의 내수 경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외수 경제는 뭐예요? 여기에 net
익스포트가 붙습니다. 여기서 익스포트, 넷 익스포트는 순수출이니까 순수출은 뭐예요? 익스포트, 수출에서 수입을 뺀 게 순수출이겠죠. 다시 정리를 할게요. 이거 너무나 이 경제 원론입니다. 그냥 제가 복잡한 걸 말씀드린 게 아니라 아주 그냥 경제 원론이고요. 제가 이 부분 정도는 제가 경제 읽어주는 남자 15분 경제 특강에서 암기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설명까지 해드렸어요. 이게 바로 GDP예요. 그러면 이 GDP 1분기 GDP를 이 확정치를 내려면 여기 보시는 소비 부문에, 그러니까 소비 지출액을 다 통계를 집계해야 되겠죠. 또 기업의 신규 투자 규모, 설비 투자 규모, 건설 투자 규모, 그것을 다 추계해야 되겠죠. 정부 지출도 마찬가지, 중앙정부, 지방정부 지출액을 또 추산해야겠죠. 그리고 수출액에서 수입액을 뺀 것, 익스포트에서 임포트를 뺀 게 순수출이니까 수출액과 수입액을 다 추계를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결국 합산한 게 GDP고, 그리고 1분기 GDP 증가율은 우리나라 기준으로 전년 동기 대비 23년 1분기와 비교해서 GDP가 얼마나 늘었나. 전기 대비로 하면 24년 1분기 GDP 증가율은 23년 4분기 대비 얼마나 GDP가 늘었나. 이게 바로 GDP 통계죠. 가장 기본이 되는 경제를 보여주는 하나의 지표만 산정해봐라, 꼽아봐라 라고 만약에 저한테 요청하신다면 그건 바로 GDP 통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GDP 통계를 가지고 여러분께 한번 말씀드려보면 결국 GDP 통계에는 컨숨션, 소비 규모가 들어가요. 그 다음 인베스트먼트, 기업의 투자가 들어가요. 정부 지출도 마찬가지지만 C 플러스 I 플러스 G 플러스를 한다면 이게 내수 경제인데, 내수 경제가 회복되는 국면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소비가 계속 진전된다는 거잖아요. 기업의 신규 투자가 계속 일어난다는 거잖아요. 정부 지출이 계속 일어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부 지출은 뭐예요? 정부가 기업의 제품을 사는 게 정부 지출이에요. 이해가시죠? 자,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 결론적으로 제가 여러분께 의견 드릴게요. 이런 것들을 합한다면 이게 내수 경제고, 내수 경제가 계속 뒷받침된다면 어떤 생각을 만들 수 있어요? 아, 물가 당장 안 잡히겠구나 하는 생각을 만들 수 있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GDP 지표가 생각했던 것보다 높게 나타나면 그러면 생각보다 물가 빨리 안 잡히겠네. 그러면 금리 인하 당장 있지 않겠네.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드는 거고요. 혹은 뭐 약 한 70일 정도 전에 발표됐던 이 속보치가 발표됐을 때는 너무 GDP 증가율이 갑자기 불쑥 떨어져서 물가는 안 잡힌 상태에서 경제만 침체되네. 이걸 뭐라고 해요? 스태그플레이션 오겠네 하는 그런 우려감이 드니까 역시 경기가 꺼지니까 안 좋은 거죠. 자, 이 부분을 좀 정리한다면 지금 24년 하반기 경제 숙제가 뭐예요? 바로 물가예요. 물가를 잡기 위해서 금리 인상을 단행하는 겁니다. 그죠? 근데 물가가 숙제이니까 결과적으로 GDP 통계가 나쁘게 나온 게 그 다음날 주가에 좋은 거예요. 이해가세요? 그래서 bad is good, good is bad이라는 표현이 계속 등장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물가가 숙제니까 GDP가 안 좋아야, 경제가 좀 둔화되어야 물가가 빨리 잡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 있고, 물가가 빨리 잡혀야 금리를 인하하겠네. 결국 물가가 잡히고 물가가 잡힌 것을 보면서 금리 인하하는 것을 기대하는 경제 국면이니까 GDP 통계가 오히려 부정적으로 나오는 것에 열광하는 것, 시장은 물가가 잡히겠고 금리 인하할 거라고 생각하니까. 근데 반대로 물가가 숙제가 아니다, 2020년, 2021년 이런 물가가 숙제가 아닌 그런 기간에는 물가는 지금 이미 뭐 저물가인 상황인데 경제가 좀 빨리 회복돼야 될 텐데 하면서 기다리는 GDP 통계가 높게 발표돼요. 그러면은 그럼 기업들의 실적이 늘어나겠네, 이런 생각들을 하겠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GDP 통계가
좋게 나올 때 주가에 긍정적이겠죠. 역시 그 경제 국면에 맞게 해석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GDP 통계가 나쁘게 나오는 게 오히려 내일 증시에 도움이 된다라는 거죠. 지금 관점에서는. 예, 이제 이해가 가셨죠? 그렇게 GDP의 아주 기초를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께 좀 설명드려야 될 것이, 그러면 2분기, 지금은 우리 2분기를 살아가고 있는 거고 1분기 GDP가 발표된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2분기 GDP에 대한 스탠스를 봐야 됩니다. 자, 역시 보겠습니다. 어떻게 봅니까? 제가 얼마 전에 아틀란타 어, 연방준비은행에 다녀왔었고, 그 사진을 한번 미국에 있을 때 공개해드린 적이 있었는데, 아틀란타 페드에서 GDP 성장률을 실시간으로 추정한다고 보시면 좋아요. 근데 지금은 GDP 성장률을 그래도 3.2%까지 좀 긍정적으로 보다가 최근 한 일주일 동안 부정적인 데이터들을 보면서 이 GDP 나우가 3.0%로 떨어졌습니다. 근데 오늘 GDP를 보면서는 또 2분기 GDP 성장률 추정치를 조금 올리지 않을까. 어쨌든 기대치보다 높게 나왔으니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GDP의 개념을 소개시켜 드렸던 이유가 뭐냐면, GDP 나우를 그럼 어떻게 추정합니까? 라는 질문을 종종 주시더라고요. 그 질문에 대해서 좀 답변 드리려고 이걸 보여드리는 겁니다. 이 보시면, 예를 들면 2분기 GDP를 발표할 때, 2분기 GDP 나우를 발표할 때 4월 26일 날은 GDP 나우를 발표하고, 그 다음 5월 1일 날 ISM 제조업 지표가 발표돼요. 또 5월 2일 날은 또 교육 혹은 이 제조업 지수가 또 발표돼요. 그 자동차 판매라든가 이 홀세일 트레이드도 발표되고요. 뭐 각종 물가 지표도 발표되고, 하우징 스타트, 그러니까 신축 건수, 예를 들어서 아파트 착공 건수, 뭐 이런 통계들이 발표돼요. 수출입 통계가 이런 통계들이 발표될 때마다, 종전의 실적치의 신규 통계들이 발표될 때마다 GDP를 추정하기 위한 아까 그 산식이 기본이라고 본다면, 아마도 2분기 GDP는 이럴 거야라고 추정치를 끊임없이 발표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해가시죠? 그렇게 해석하시면 좀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미국 경기 상황을 판단할 때 GDP 나우를 이렇게 활용하는 것이고, GDP 나우를 결국 추계하는 방법, 아틀란타 페드에서는 어떻게 GDP 나우를 추정합니까? 이런 질문을 좀 주시는 분들이 많이 계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미국 경기 상황을 진단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제가 지금 조금 당황스러운데요. 여러분은 잘 안 보이시겠지만 제 앞에 이 모니터가 완전히 이 블랙아웃이 됐어요. 그럼 이제 이것을 조정해야 되잖아요. 조정할 수가 없는 상황. 잠깐만요. 제가 어떻게 ESC를 눌러볼게요. 그래서 지금 라이브 중에 이게 웬일인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모니터가 멈췄습니다. 아이 속상해라.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까? 모니터가 조금, 아마도 인터넷이 약해서 그런지, 그러니까 지금 제가 조정을 못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 사실은 쉽게 말하면 이 라이브를 종료할 수도 없는 거예요. 컴퓨터를 끄지 않는 한. 그래서 지금 좀 많이 답답한데 이걸 어떻게 처리해야 될까? 완전히 블랙아웃이 돼가지고 당황스럽네요. 참. 네, 카메라는 작동하는 것 같고, 제가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께 이제 채팅은 확인할 수 있으니, 그냥
참 안타깝습니다. 이 화면을 조정할 수도 없는 거죠. 제가 라이브 스트리밍을 조정할 수가 없으니까. 하여튼 죄송하고 양해를 구합니다. 그냥 이 모니터 화면을 보면서 마무리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지 않을까. 라이브를 이렇게 마무리해야 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지금 화면이 좀 켜지기를 바라는데 화면이 안 켜져요. 참 안타깝습니다. Alt 탭을 누르면 됩니까? Alt 탭? Alt 탭 눌렀습니다. Alt 탭 눌렀는데요. 안 됩니다. 이런 당황스러운 일이 녹화 중에 컴퓨터를 좀 빨리 바꾸긴 바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메인 화면이 정지되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고, 제가 디스플레이 설정으로 가서 디스플레이를 복제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겠네요. 자, 디스플레이를 설정을 가서 디스플레이 설정으로 갔습니다. 희망이 좀 보입니다. 잠깐만요. 여러 디스플레이를 디스플레이 확장이 아니라 복제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됐네요. 설정 유지. 네, 이제 된 것 같은데요. 다행이다. 이제 됐습니다.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네, 어쨌든 그러면 디스플레이를 다시 열어서 여러분 기다리게 해드려서 죄송합니다. 지금 녹화 중인데도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저는 또 얼마나 당황스러울까요? 그죠? 네, 다시 확장으로 가서 PT를 보여드려야 되니까 확장으로 갔고요. 됐습니다. 이제 좀 된 것 같습니다. 자, 좀 많이 생략하고요. 미국 경기 상황을 이렇게 진단을 했었는데요. 어쨌든 이제 마무리 말씀을 드려야 되니까 오늘 GDP 발표도 있었지만 내일 PCE 발표가 있죠. 내일 9시 반에 그때 또 역시 라이브 때 뵙는 것으로 하고요. 내일 PCE 발표가 지금 이 기준으로 봤을 때 지금까지는 근원 PC 물가가 2.8% 수준이고 그리고 헤드라인 PC가 2.7% 수준인데 현재 시장의 기대치는 근원 PC가 2.6으로 떨어질 거라는 기대를 갖고 있어요. 그리고 PCE에 대한 기대가 현재는 또 2.7이 2.6으로 떨어질 거라고 기대하고 있어요. 그러면 정말 만약에 내일 발표되는 PCE가 근원 PC 기대치보다도 낮고 전월보다도 낮게 되는 거죠. 둘 다. 그렇게 충족을 한다면 시장은 또 급반등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런 기조가 있으니 내일 PC 즉시 분석을 좀 기대해 주시기를 먼저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 금리 인하 기대감의 변화는 어떨까 이 부분에 대한 또 관심도 갖고 계실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면 어쨌든 GDP 발표 전까지만 해도 7월 FMC 회의 때는 7월 말일에 FMC 회의 있죠. 7월 FMC 회의 때는 그래도 뭐 금리 동결하지 않겠어? 이런 생각이 한 90%. 그러나 보시는 것처럼 금리 동결이 아니라 뭐 인하할 수도 있다 하는 생각이 한 10% 정도 이렇게 반영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어쨌든 동결의 무게를 두는 것 같고요. 그런데 지금 GDP 발표를 보면 아무래도 GDP 통계가 생각보다 1분기 GDP가 높게 나왔고 그러면 조금 더 금리 인하 기대감이 쪼그라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6월 12일 날 CPI가 발표됐었고 CPI 발표됐을 때 보시는 것처럼 CPI 발표 전까지만 해도 11월에나 한 차례 금리 인하할 거야 라고 기대했다가 기대감이 많이 뒤로
늦춰졌었죠. 그렇다가 6월 12일 CPI 발표 후에는 CPI가 생각보다 많이 떨어지니까 9월 인하도 가능할 거야 이렇게 기대감이 이렇게 올라갔었던 상황이에요. 근데 오늘 GDP 발표가 됐고 역시 9월 금리 인하의 가능성을 조금 무게중심을 두겠지만 이 비중 56.3%가 아니라 지금은 조금 줄어든 상황이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GDP 발표가 조금 긍정적으로 나왔으니까 물가 안정이 좀 더디게 있을 수 있겠다라는 아주 미세한 조정인 거예요. 이 조정은 왜냐하면 GDP 통계가 1분기 GDP 통계가 뭐 극단적으로 높게 나오고 극단적으로 낮게 나온 상황은 아니니까 미세하게 그런 기대 심리를 좀 조정하는 그래서 아주 미세한 조정이니만큼 뭐 내일 이 GDP 통계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미미할 것이라고 저는 판단하고요. 지금 시장에서도 오히려 GDP 통계는 뭐 기대에 거의 부합하는 수준이니까 그러니까 GDP 통계보다 더 큰 중요한 이슈가 있으면 그것에 따라서 시장이 좌지우지되는 시장 이렇게 판단하면 어떨까 이렇게 의견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금리 인하 언제 하나 물가 언제 잡힐까 이런 질문들 많이 갖고 계실 텐데 오늘 GDP 통계보다는 내일 밤 9시 반에 발표되는 GDP 통계에 조금 더 관심을 가져주시고 24년 6월 28일 밤 9시 반 라이브를 통해서 여러분께 이 PC 물가 데이터의 즉시 분석을 해드리면서 금리 인하 기대감이 더 커질 것인가 줄어들 것인가 실제 금리 인하 시점은 언제인가 시장의 기대감과 실제 금리 인하 시점 이 두 가지 포인트에 대해서 내일 명확하게 또 분석해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GDP 통계 발표의 의미와 GDP가 도대체 무엇인지 어떤 식으로 추계하는지를 좀 어느 정도 여러분 감 잡으실 수 있도록 경제 기초 체력을 다지는 시간으로 좀 생각해 주시고요. 녹화 중단하기 앞서서 홍보 말씀드린다면 이렇게 경제 공부를 하시고 경제에 입문하시고 아는 만큼 보인다라는 표현이 있죠. 그렇게 경제가 훤히 들여다 보이는 그날까지 제가 경제 입문서 계속 추천해 드리겠고 제가 썼지만 정말 쉬운 책이다 이렇게 강조 한번 해드리고요. 또 이런 경제 입문서의 기초에서 경제 전망서를 또 읽어보시면 좀 경제가 이렇게 흘러가는구나 응용하는 그런 과정까지 거치면 경제 공부 완벽하게 끝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추천해 드립니다. 이렇게 녹화 마무리하고요. 녹화 끝나면 또 질문 받고 스트레스 DSR에 대한 즉시 분석까지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좋지 않은 환경에서 이렇게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면 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